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배워볼 거는 구글링 검색 팁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멘토링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글링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강의 내용을 준비했는데, 사실 구글링 진행하면서 단순하게 저희가 검색하는 거는 크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리액트 설치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아니면은 뭐 리액트의 유즈 스테이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 추가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는 거는 충분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구글링을 힘들어하는 단계가 언제냐? 보통 기능을 구현할 때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뭐 예시 들면은 게시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저희가 리액트하고 노드.js 기반 가지고 게시판을 만들고 있다 하면은 보통 검색을 어떻게 하냐? 리액트하고 노드.js 게시판하고 검색을 합니다. 여기 안에 저희가 원하는 답은 있겠지만 너무 범위가 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하고 100% 일치하는 소스 코드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봐도 이게 내가 어떤 걸 복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좀 매칭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글링을 이 형태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 정확한 태스크 가지고 한번 분리시켜 보는 게 중요한데, 자, 예시 들면요. 내가 지금 구현을 하고 싶은 게 게시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게시판을 리액트하고 노드.js 기반 가지고 게시판을 구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하나하나 쪼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게시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단 백엔드 쪽에서 노드.js하고 MySQL 연동을 해야겠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한 다음에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오는 게 있어야 될 거고요.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익스프레스를 쓰고 있다. 그럼 익스프레스에서 사용자에게 제이슨 가지고 응답을 하고 싶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사용자가 요청을 하겠죠. 뭐 리액트면은 리액트에서 뭐 패치든 뭐 엑시어스든 HTTP 요청을 통해서 서버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액트에서 이 받은 데이터 내용을 뭐 유즈 스테이트 가지고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뭐셋 가지고 데이터 내용을 넣겠죠. 그 다음에 리액트에서 뭐 한다? 데이터의 크기만큼 반복을 돌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게시판 리스트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게시판 구현이라고 하는 저 뭉탱이진 내용을 한번 세세하게 쪼개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구글링 할 때 어떤 걸 검색을 하는 게 맞냐? 여기 보이는 게시판 구현 가지고 검색을 해도 원하는 답이 나올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초보자의 경우 어떤 게 내가 원하는 건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쪼개고 나서 이 내용을 세세하게 하나씩 검색을 해서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Node.js하고 MySQL 연동을 하고 싶네요. 그렇죠? 자, 검색을 하면은 Node.js하고 MySQL 연동하는 방법이 쭉 나옵니다. 자, 보니까 어, 여기서 MySQL 불러오고 여기다가 접속 정보 입력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에 Node.js 부분에 이 부분을 적용시키시면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가지고 와야겠네요. 근데 데이터 값 가지고 오는 거 마침 여기 블로그에 있네요. 그죠?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셀렉트 하는 걸 테스트 해본 다음에 어떤 뭐 보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저트 찍어보니까 데이터가 잘 나와요. 좋네요. 자, 데이터 가지고 오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용자에게 제이슨 값을 응답을 좀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익스프레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 그러면은 익스프레스 제이슨 응답 하고 검색을 해볼게요. 제이슨 응답하는 방법을 검색을 하니까 내용을 쭉 읽어봐야겠죠. 쭉 읽어보니까
JSON 응답할 때, res.jso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안에, 요 형태 가지고 값을 넘겨주면 되는구나. 그럼 저희는 여기에 MySQL에서 불러온 데이터 값을 넘겨주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요것도 저희가 해결이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JSON 응답까지 했으니까, 이젠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야겠네요. 자, 검색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엑시어스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엑시어스 사용법, 뭐 엑시어스 사용 방식에 대해서 공식 문서를 봐도 되고 아니면 블로그 내용을 봐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엑시어스 사용법을 보니까 이렇게 엑시어스 불러온 다음에 엑시어스.get 해가지고 API URL 주소를 넣고 나서 응답한 데이터가 여기에 넘어오는구나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리액트 소스 코드에 적용하면은 끝났죠. 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까지 이제 받아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받아온 데이터 값을 분명 뭐 유즈 스테이트 가지고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크기만큼 저희가 화면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죠? 자, 그러면 리액트 JSX에서 데이터 반복을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하시면은 리액트에서 컴포넌트 반복, 뭐 맵을 이용한 코드 반복 렌더링 하고 나오네요. 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값을 이제 쭉 보여주고 싶으면은 샘플 소스 코드 보니까 이렇게 맵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크기만큼 이렇게 받아온 다음에 데이터 돌릴 수 있구나. 근데 맵이 뭐지? 나는 맵을 처음 봐.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맵이 무엇인지, 계열 함수가 어떤 것인지 공식 문서에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뭐 블로그 내용을 봐도 되고 참고해보는 겁니다. 맵은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하나씩 빼와가지고 사용하는 친구구나. 네, 그쵸? 자, 이해한 다음에 요거 오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데이터 크기만큼 반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뭉탱이져서 가면은 뭉탱이진 내용을 검색을 하면요. 거기 안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쪼개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는 구글링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요.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파악을 하는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떻게 구현하는지 이게 노드데이스하고 MySQL하고 연동한다는 자체의 개념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능을 구현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전체적인 그림을 게시판 구현해서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요것부터 내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쪼개가지고 계속 쪼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굳이 이걸 쪼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구글링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구글링할 때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내용을 잘 검색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블로그 내용이나 공식 문서 같은 거 뭔가 보기 싫게 생겼잖아요. 그쵸? 자, 대부분 여기 안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문제, X부터 클릭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독성이 안 좋거나 내용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X부터 클릭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도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소스 코드 이해하려고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한 웬만해서 정답이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답이 있음에도 많이들 놓치시니까 가능하면 X표 누르기 전에 내가 귀찮아도 꼼꼼하게 꼭 읽는 습관을 지금은 들이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요. 내용 안 보고 소스 코드만 쭉 훑어봐도 이 부분 복사 붙여넣기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 하는 단계에서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도 이 내용을 얻어가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인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X표부터 누르지 말고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꼭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팁은 이거는 뭐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계열 추가 검색을 하면요. 한국어 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결과가 지금 한 100만 개 정도 나오죠. 자, 근데 이걸 영어 가지고 검색을 해볼게요. 영어 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결과값이 지금 1억 9천만 개인가요? 그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만 개와 1억 9천만 개의 차이.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영어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한국어 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나온다 하시는 경우에 영어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번역기 돌리시면은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기능이 아니고 뭐 이제 뭔가 설치하거나 뭔가 진행하면서 다양한 메시지가 뜨잖아요. 에러 메시지가. 자, 근데 그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이 더 결과가 잘 나옵니다. 한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한국에서 개발하시는 너무 좋은 분들이 블로그의 내용을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해줬거든요. 오히려 영어보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도구의 모든 언어에 한국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한국어 가지고 작성된 내용들만 쭉 나옵니다. 근데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가끔 가다가 영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한국어 웹에 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웹페이지 설정을 하신 다음에 참고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 요거는 구글이 아니긴 하지만 beta.sayhello SO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사이트인데 이게 개발자들 위한 검색 엔진이거든요. 인공지능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 문법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JS에서 뭐 어레이에 어떤 값을 리무브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마다 저희가 구글에 검색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자, 근데 얘가 구글보다 훨씬 더 빨라요. 제가 실제 개발하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레이에 값을 리무브 하고 싶다 하고 입력하시면요. 자, 보이시나요? 코드가 쭉 나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코드 부분에 내가 원하는 그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쵸?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게 있었어.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예를 들면은 또 뭐 리액트에서 내가 JSX 문법에서 맵을 돌리는데 맵 돌리는 게 어떻게 생겨먹었더라? 괄호가 막 붙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어, 리액트에서 맵 가지고 돌리는 소스 코드가 어, 색깔이 조금 이상하네요. 색깔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원하는 부분이죠. 맞다, 맞다, 맞다. 중괄호 가지고 감싸고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변수 맵 해가지고 펑션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사용했으면 됐지 하고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 북마크 하신 다음에 필요하실 때마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문법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들 검색하기에 너무 좋은 사이트거든요. 저는 이 사이트 정말 잘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이트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인데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상기시키면은 가장 큰 포인트는 이겁니다. 뭉탱이진 걸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내가 뭐 HTML 가지고 뭐 메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펼쳐지는 막 그런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저희가 그걸 만들고 싶을 때 보통 HTML에서 CSS하고 뭐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메뉴 펼치는 방법 하고 메뉴 펼치는 법을 검색을 하는데 그렇게 검색하시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메뉴 펼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메뉴 펼치는 방법을 어떻게 구현할지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나는 CSS에 뭐 액티브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디스플레이를 일단 바꿔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이 액티브라고 하는 클래스를 넣었다 빼줬다 해야지 이런 아이디어부터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그 가지고 정리해서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릭이 됐을 때 클래스가 추가되는 법, 클래스를 빼는 법 같은 걸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검색을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답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신 다음에 내가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마다 계속 쪼개는 연습을 계속 해 보시면 좋고요. 이거는 구글링을 떠나서 본인의 개발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 다음부터 꼭 구글링 하실 때 적용을 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